4월 5일 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키워지는 통키 뉴스는 라네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먹으면 정말 맛있고 힘도 나는 애플 사이더 거미, 미즈노을 팀장의 체력의 원천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미국 현지 뉴스를 시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 진도 3.0 그리고 44분에는 진도 4.0의 지진이 잉그루드 인근에서 발생해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몸무게 때문에 침대가 흔들리는 줄 알았더니 지진이었네요. 그러나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모쪼록 지진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어제 미국 배우 조합상 SAG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개인 연기상을 수상한 윤여정은 이로써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물론 뉴욕이나 미시간 등 미 동부 지역에서도 4차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치가 감소 중인 캘리포니아주도 이 변종 코로나 4차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신 맞은 분들도 조심하시고 변함없이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셔야 됩니다. LA 카운티는 오늘부터 오렌지 등급에 따른 추가 경제 재개방 조치가 실시되면서 식당 실내 식사 인원이 50%까지 늘어나는 등 경기 활성화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사태 속에서의 두 번째 부활절도 거리두기나 원격 미사와 예배 같은 생소한 풍경 속에서 축하됐는데요.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봉쇄 조치도 완화되면서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30%인 1억 6천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저 안에 저도 포함됩니다. 19%인 6,10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74%가 1차 접종을, 54%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위험 수위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안 증오범죄는 세 갈래로 나뉘는데 때리고, 모욕하고, 깨부수는 폭력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아시아계 미국인은 자신들에 대한 증오와 차별 현상이 수위를 넘으면서 정치를 통해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고요. 지난 주말 리버사이드에서 아시안 여성이 산책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묻지마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주 타코마 지역에서는 한인 부부를 폭행했던 15살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15살. 여러분, 최근에는 강아지 산책하는 가운데 이런 아시안 혐오 범죄, 묻지마 폭행 사건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특별히 여성분이라든지 시니어분들은요, 혼자 강아지 산책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부부, 반드시 우리 남편분, 반드시 건장한 아들 함께 꼭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라고도 좀 약속을 정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RS가 최근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일찍 납세한 분들 가운데 소득이 감소했거나 새 부양 자녀들이 생긴 납세자들에 대한 수정된 추가 현금 지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항공 여객 수는 158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항공 여객 수가 25일 연속 하루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항공사들이 1년여 만에 일시적으로 중간 좌석까지 개방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미국인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전 인구의 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20세기 내내 70%를 유지하다가 2000년을 기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개신교의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는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본인은 종교가 있다라고 쓴 47% 가운데서도요, 저처럼 날라리 크리스천들도 많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4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96센트로 지난 2019년 11월 20일 이후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안보실장 대면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새 대북 정책을 곧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북핵 협상을 재개하고 진전시키려면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대담한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편 미국에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겹치면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미중 양다리 외교가 안보는 물론 경제와 기업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치 소식입니다. 이 여권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주에 사의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 후보로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LA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 공식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누적 적자가 5조 달러가 아니죠. 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아픈 손가락이었던 모바일 사업을 접고 전장 부품 등 미래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LG전자의 이 핸드폰 사업 철수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어떠한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어찌됐든 모바일 사업 공식 철수한다는 선언 이후에 LG전자 주식 올라가고 있답니다. 뭐 계속 만성 적자였으니까 올라가겠죠. 라디오 코리아의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영준, 우정아 김영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코리아의 간판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매일 진행하는 퀴즈의 연말 장원 대회가 있었습니다. 공식 후원사인 바디프렌즈에서 후원해 주셨고요. 굉장히 조촐하지만 재미있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잠시 참석했었는데요. 한 분 한 분 본인의 애청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두 사회자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깊이 있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미주놀과 히사모 또한 저희 미주놀과 히사모 가족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LA 카운티의 경제개방 조치에 따라서 수용 인원이 확대가 되는데요. 일단 식당은 50%까지 인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켓도 75%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인 여행업계가 최근에 지금 코로나 이 백신 경제 재개방에 앞서서 반나절 상품 등 발빠른 대응으로 그동안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화장지라든지 기저귀, 시리얼 등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좀 1년만 있다 오르지 꼭 오래 올라야 될까요? 그래도 오른다고 합니다. 향후 4년간 고등학생 4만 명이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네요. 자, LAUSD 고교생 3명 중 1명이 학업이 뒤처졌고요. 일단은 원격 수업 1년 동안의 결과물로도 보여지는데요. 다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졸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전기차 소식입니다. 중국을 제치고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한 유럽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1년간 전기차 배터리 육성을 위한 유럽의 정책 지원이 73억 달러를 넘고 투자 계획은 10배에 달했으며 유럽이 자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면서 스웨덴의 노스볼트,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프랑스의 오토모티브 셀스, 테슬라, 폭스바겐 등 역대 업체 간 경쟁도 시작됐다고 전했는데요. 시장 전문 업체인 SIA 파트너스는
모든 유럽 국가가 배터리 공장을 원하고 있다며 현재 유럽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만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7개에 달해 2030년까지는 유럽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500기가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블룸버그 NEF는 세계 배터리 생산량 중에 유럽의 비중이 지난해 7%에서 2030년에는 31%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의 새로운 배터리 산업,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투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모든 나라가 저 배터리 쪽에 원한다고 하니까 뭉치면 무섭습니다. 유럽의 뭉치는 모습. 중국의 마켓보다도 훨씬 커져가는 유럽의 전기차 마켓.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화이팅. 중국 전기차 3인방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있었네요.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의 탐 콜필드 최고 경영자가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4일 미국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콜필드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처럼 예상하면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올해 1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에도 아마도 투자를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고요. 또한 내년 상반기 이전에 IPO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웨드부시 증권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9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4일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투자 보고서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홀드, 보유해서 시장 수익률 초과, 아웃펄폼 발음이 잘 안 되네.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이같이 변경했습니다. 특히 그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의 목표 주가는 1,30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앞서 2일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차량 인도 물량이 18만 4,800달러를 밝히면서 이것 때문에 오늘 프리마켓에서 테슬라 7% 올랐고요.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아이브스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테슬라의 수익성이 향후 3, 4년간 상당할 정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연간 목표 인도량 85만 대를 초과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고요. 테슬라 주가는 지난 2일 현재 660불 75달러에서 지금 가격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뉴스를 녹음하고 있는 현재 시각이 서부 시각으로 9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692불 56센트. 우리의 관전 포인트 테슬라 오늘 700 위로 안착하는 것. 팔란티어 최소 24불 위로. 팔라나 좀 가자. 23불 54가 뭐니? 지난 2016년 차량 엔진 결함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알려 대규모 리콜을 이끌어낸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 아직 미국에서 포상금을 못 받았다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현행 제도 미비점을 4일 지적을 했네요. 이거 보도하면 포상금 받는구나.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 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과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그룹은 대규모 리콜에 나서야 됐고 문제 수습을 위해 지난해 NHTSA와 2억 1천만 달러의 지급, 하나 돈으로 2,372억 원 지급에도 합의했다고 저널은 전했고요. 그러나 김 전 부장은 아직도 전 부장이라고 본 거 보니까는 아마 내부 고발자로 해서 회사는 그만둔 것으로 보여지죠. 포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 세타2 엔진의 결함 문제를 미국과 한국에 고발한 뒤에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돼 자택을 압수수색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 겪었구나.
다만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 2억 원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마냥 욕할 수만은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김 전 부장의 얘기를 듣고 현대차가 좀 제대로 하지. 아이,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동학개미들처럼 증시에 대거 뛰어들면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오던 로빈훗,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 거래가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증권사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로빈훗이라든지 뭐 위불 같은, 그렇죠? 자, 이 저널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 애플을 비롯한 테크주 등 성장주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우려가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당장 우리들도 이제는 섣부르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과 거래하다 대규모 손실을 안게 된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의 경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찬밥과 다이어트 소식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따뜻한 밥 말고요. 찬밥 드시면 혈당이 뚝 떨어져서 다이어트가 된답니다. 이미 이거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번 주에 테스트 해볼까요? 저는 찬밥이든 뜨거운 밥이든 너무 밥이 좋아가지고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찬밥을 드시면 아무튼 치솟던 혈당이 뚝 떨어져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통기뉴스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 히사모의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 정기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 가지. 오늘 월요일인가?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출근길에 저희 통기뉴스 들으시는 한국에 계신 미즈놀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하루 올랐던 테슬라는 그 다음날 다 토해내고 하루 올랐던 팔란티어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너무 올라버린 가치주에 선뜻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4월 10일 토요일에 4월 이후에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되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스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참 좋은 종목들과 종목군들을 함께 추천받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끔 미즈놀 팀장이 약속드립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